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팬튜버 마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말했던 사비 알론소 감독이 마요르카전을 승리로 이끈 변화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3라운드 경기로 잠시 넘어가 볼까요? 마요르카의 무리키 딸깍 헤더로 선제 실점을 허용한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 쿨링 브레이크 이전까지 썩어 빠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귓러, 마스탄토노가 최악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전반 쿨링 브레이크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순식간에 몰아치며 코너킥 상황에서 준비된 전략으로 귓러가 동점골을 넣었고 곧바로 정신 못 차리는 상대를 몰아붙여 비니시우스의 환상적인 솔로골로 역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은바페가 두 골을 넣긴 했지만 옵사이드로 모두 취소됐고 귓러 또한 후반전 골을 넣었지만 핸드볼 판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마요르카전 들고 나온 오른쪽 구성은 명백히 실패했고 알론소 감독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이를 경기 중 곧바로 알아채고 쿨링 브레이크 이후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결국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럼 알론소 감독의 판단 미스부터 살펴보시죠. 경기 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알론소 감독이 구성한 오른쪽 라인은 발베르데, 트렌트, 마스탄토노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오른쪽 윙어 자리에 브라임 디아스, 마스탄토노보다 호드리고를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추후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알론소 감독은 좌측 윙에는 드리블러, 우측에는 윙어라기보다는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드리블을 통해 직선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고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적합한 선수는 벨링엄이고 클럽에서도 벨링엄의 활동 반경을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돌렸었죠. 간단하게 사비 알론소 감독은 우측의 공미 성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드리고는 완전히 좌측 윙어 자리에서 비니시우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 마스탄토노가 선택받은 것이죠. 알론소 감독이 구상한 지공상한 포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전술판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요새 다들 알고 있는 2-3-5죠. 발베르데를 2-3 구조의 3에서 오른쪽을 맞게 하고 마스탄토노가 박스 타격,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노렸습니다. 트렌트는 넓게 벌려 킥 퀄리티를 이용해 크로스 혹은 롱킥을 통한 역습을 노리게 했습니다. 옵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경기 시작 6분 만에 나온 은바페의 골도 트렌트가 넓게 벌린 상황에서 나가는 킥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론소 감독이 구성한 오른쪽 라인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마스탄토노는 벨링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07년생의 어린 마스탄토노가 벨링엄만큼의 박스 타격,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대체 불가고 박스 안 퀄리티는 이미 23-24 시즌 보여줬죠. 전반기 17골을 넣으면서 말이죠. 알론소 감독은 마스탄토노에게 벨링엄처럼 기능하기를 원했고 자연스럽게 발베르데, 트렌트와 스위칭을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탄토노는 벨링엄처럼 기능할 수 없죠. 이것이 알론소 감독이 범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바로 마스탄토노가 벨링엄처럼 기능해 줄 것이라 믿은 것이죠.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번 장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지공 상황입니다.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죠. 박스 안에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서 레알의 공격 방향성은 뽀록 중거리 외에 비니시우스, 은바페의 슈퍼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설령 박스 안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이번 장면을 보더라도 마스탄토노랑 귓러가 무슨 위협이 될까요? 높이 싸움이 전혀 안 되는 둘이 안에 있는데 어떠한 센터백들이 그렇게 큰 위협을 느낄까요? 하지만 저 상황들에서 마스탄토노가 발베르데였다면 어떨까요? 물론 발베르데 벨링엄 둘의 스타일도 완전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발베르데도 벨링엄처럼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벨링엄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마스탄토노보다는 훨씬 좋은 값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알론소 감독은 발베르데를 후방에 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알론소 감독은 발베르데를 후방에만 머물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스위칭을 원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위치를 뒤에 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저 위치에서 트렌트보다 훨씬 탈압박 능력이 좋고 마요르카가 역습으로 나오면 수비 상황에서도 트렌트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실점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안정성을 위해 발베르데의 기본 위치를 후방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비 알론소의 우측 라인 멤버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스탄토노가 벨링엄처럼 기능할 수 있겠다 생각한 그 선택이 명백한 실수였고 오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기 중 변화를 몇 년째 레알 팬들은 보지 못했기에 그저 비니시우스, 은바페의 슈퍼플레이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은 본인의 실수를 명백히 인지했고 쿨링 브레이크를 이용해 곧바로 자신의 판단 미스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발베르데를 앞으로 올려 전방 배치하는 것입니다. 발베르데를 전방에 위치시켜 전방 압박 에너지를 높였고 박스 타격,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탄토노에게 넓게 벌리게 했고 트렌트를 2-3에 3에서 오른쪽을 맞게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쿨링 브레이크 이후 장면입니다. 기본적인 위치가 밑에 포메이션처럼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이 변화는 굉장히 공격적인 변화로 박스 안에서 공격력과 압박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변화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수반되겠죠. 아까 전에 발베르데의 후방 배치를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발베르데를 전방으로 올린다는 것은 발베르데가 후방에서 보여준 역할을 트렌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 발베르데에 비해 수비력과 저지력, 탈압박에서 약점을 가진 트렌트가 당연히 발베르데만큼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추아메니에게 또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알은 승리해야 하고 우승해야 하는 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골을 넣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 즉 득점은 공격성을 띄워야 얻어낼 수 있고 공격성을 발휘하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골이 리턴이라면 리스크 없는 리턴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승리하고 우승해야 하는 레알에게 수비적 리스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레알의 선수들과 감독이라면 이를 당연히 감내해야 합니다. 알론소 감독의 변화는 곧바로 리턴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알의 동점골 장면을 기억해보죠. 준비된 코너킥 전략으로 길러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린 변화점을 알아야 하기에 그 전 코너킥을 만들어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발베르데를 전방에 배치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인 박스 타격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강력한 압박 중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발베르데가 마요르카 수비 뒤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갔고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스탄토노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장면이죠. 답답했던 우측 공격이 위치 조정만으로 코너킥을 만들어내게 변한 것입니다. 단지 쿨링 브레이크 이후 알론소 감독의 위치 조정만으로 말이죠. 발베르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만들어낸 코너킥은 준비된 세트피스 전략 아래 귓러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역전골 장면을 보시죠. 비니시우스의 화려한 솔로골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알론소의 변화점을 알기 위해 그 이전을 봐야 합니다. 이번엔 발베르데를 전방에 배치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강력한 압박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발베르데의 위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리스크를 거머쥐는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추아메니가 헤더를 따기 위해 내려간 상황, 센터백 바로 앞 공간에 레알 선수가 없죠. 알론소 감독은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발베르데를 전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베르데는 그런 알론소의 기대에 부응했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비니시우스의 솔로골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고 발베르데가 압박을 통해 공을 가져온 장면입니다. 마요르카가 발베르데가 올라가면서 저 빈 공간을 보고 역습을 위해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나온 발베르데의 압박에 의한 공 탈취는 알론소 감독이 노렸던 변화점이었죠. 알론소 감독의 선택은 쿨링 브레이크 이후 5분 만에 2골을 뽑아냈습니다. 물론 운도 좋았겠죠.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갔고 그 변화점들이 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 장면 외에 알론소 감독이 변화를 통해 가져온 공격 장면을 보시죠. 다음 장면 또한 발베르데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 중 박스 타격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레알의 박스 타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은 모두가 컷백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수비를 끝까지 달고 쇄도에 컷백 각도를 만들어주는 자원은 현재로서는 비니시우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를 전방으로 올린다면 발베르데도 컷백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수비를 달고 끝까지 쇄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1번 상황, 레알의 지공 상황을 통해 알론소 감독이 가져간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발베르데가 박스 타격을 위해 전진하고 마스탄토노가 벌리고 트렌트는 후방에 있죠. 2번 장면, 좌측에서 비니시우스와 길러가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 동그라미 발베르데는 그대로 쭉 쇄도에 들어갑니다. 이 움직임은 센터백 사이 간격을 벌리고 음바페에게 컷백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자, 3번 장면, 비니시우스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길러에게 좋은 패스를 내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박스한 상황을 보면 발베르데가 끝까지 쇄도하면서 센터백 사이 간격을 벌렸고 길러가 패스를 받는다면 음바페를 마크하는 센터백은 길러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음바페를 향한 컷백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발베르데의 쇄도에 의미가 보이시나요? 발베르데는 센터백 한 명을 달고 끝까지 쇄도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2명의 수비를 달게 됐습니다. 이처럼 컷백으로 인한 득점은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마스탄토노에게 맞지 않는 역할이었고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벨링엄이 맡아줘야 하는데 벨링엄이 없는 현재 발베르데가 이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마스탄토노가 벨링엄처럼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고 본인의 실수를 느끼고 그 짧은 쿨링 브레이크 시간 안에 선수의 배치만을 바꿔서 좋은 공격 과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아직 알론소 감독도 팀과 선수를 100%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론소 감독이 발전 중인 이유는 본인의 실책을 고쳤고 승리했으며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변화 방향이 승리와 우승을 위한 공격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하고 우승해야 하는 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고 골을 넣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리스크 없는 리턴은 없습니다. 현재 알론소 감독은 이전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과 많은 부분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4-25 시즌 공격지역 점유율을 보면 안첼로티 시절 레알은 라리가 7등이었고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중에서는 19위였습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며 공을 빼서 점유율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직 3경기지만 2025-26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공격지역 점유율은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을 점유하려고 하고 압박을 통해 상대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언더스탯 사이트를 통해 20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PPDA 값은 라리가 7등이었습니다. PPDA 값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대방 진영에서 수비 상황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낮다면 상대방 진영에서 수비한 상황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방 압박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압박을 통해 공을 빼서 점유하기보다는 내려앉아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를 통해 뒷공간을 노렸던 2024-25 시즌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는 PPDA 값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이 PPDA 값 또한 2025-26 시즌 아직 3경기지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현재 레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고 현대적인 축구 트렌드를 레알에 가져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스타TV를 보다 좋은 말인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론소 볼의 최저점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적응이 완료된 알론소 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알론소 볼과 함께 날아오를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알론소 볼의 발전 방향, 고점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마스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론소 감독의 무한 찬양과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레알 마드리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레알 마드리드 관련 영상보다는 라리가를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도 경기 프리뷰로 돌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